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락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잘 알면 내가 상대한테 질 리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비민주적이고 국민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폭정을 일삼는 이 문재인 정권에 요즘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이 사건 때문에 더더욱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죠. 이런 정권에 맞서려면 무턱대고 욕만 해서는 안 되겠죠. 이 이념 정권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분석이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좌파 정권 본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한 젊은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우선 이분을 모시기 전에 홍영락TV는 예상되는 이 정권의 보수 우파 유튜브 탄압 정책에 맞서서 시청자의 알 권리와 또 시청권 확보를 위해서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과 투쟁할 것을 캠페인으로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좌파 정권에 대해서 젊고 예리한 시각을 가지고 통렬히 비판하는 우리 자유한국당 청년위원이신 장진욱 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 사이에 뭐 지난번에 그 좌파 정권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하면 대우를 잘 형성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예. 평소에 너무 좀 찌르고 쑤시고 파는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예. 오늘은 그냥 좀 누구나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좀 흥미있는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예. 아마 그러니까 뭐 정치 얘기라는 게 어떤 이념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예. 그냥 이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나누고 있거나 혹은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전선에 서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면 싸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얘기는 예. 그냥 누구라고 하거나 상관없이 둥글둥글하게 같이 이제 흥미있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뭐 제목을 저한테 주셨는데 이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라는데 배추 세는 그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얘기하는 거죠? 예. 이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인데 거기에 언중유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얘기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얘기를 담으실 것 같네요. 기대합니다. 시작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 장진욱입니다. 홍영락TV 민심은 천심인데 유일하게 진짜 일반인 민심을 대변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오시는 분들 보면 다들 그냥 비단의 수노인 별 같으신 분이고 저 혼자만 지나가는 청년 1번인 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어느 분이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치 정세 흘러가는 일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신 적은 드물었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나라가 뭐 어떻게 굴러가는지 1년 단위로 파악하는 것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귀찮아했습니다. 근데 요새 들어보니까 이 점점 로테이션이 빨라져요. 해갈수록. 그러다가 이제는 1일 단위로 나라 돌아가는 일에 그냥 정신이 번쩍번쩍 뜨이고 이제는 뭐 시간 단위로 뉴스 속보 하나 기사 하나 뜨는 것에도 그냥 온 촉각이 다 기울어져요. 아마 이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해당되시는 일일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이 옛 서현 말씀에 개똥도 약했을 때가 있고 이 병신자식이 효도한다고 가장 비민주적이고 악랄한 정권이 들어섬으로써 여러분들께 자유민주주의 수업을 제대로 시켜드리는 것 같아요. 도리어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민주주의에 눈을 뜨게 하고 국민 주권을 지켜야 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내 나라를 내가 지켜야 쓰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더더욱 심어드리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이 정권이 있어서 좋다는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원래 가장 이상적인 통치란 건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그냥 각자 뭐 내 할 일에만 열중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모니를 이루어 나라가 알아서 돌아가는 거라고 합니다. 이 정권 있기 전임 정권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신경 안 쓰죠.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일일 단위로 매 눈을 뜨고 정치와 정세를 살피고 계신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는 매우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으로 치면 요순 시대나 아니면 뭐 청나라 강건 성세에 가까운 태평성대를 살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행운이에요. 우리나라를 둘러싼 열국들이 있습니다. 뭐 러시아, 중국, 일본, 뭐 북한 요래 있습니다만은 최소 요 극동아시아 4개국만 조감해봐도 자세히 보시면요, 그렇게 정상적인 나라와 체제가 없어요. 저기 만주벌판 넘어서 저 불법나라 러시아이지 않습니까? 러시아. 예? 언론인이 대통령 푸틴 욕 한 번 했다가 시럽 한 스푼, 방사능 2스푼 탄 홍차를 대접받아요. 예? 우리 뒤에 있는 일본은요, 방사능이 그냥 터져불어서 어마어마한 사건 터졌는데도 뭐 각 개인이 방사능 측정기 사서 재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 나라는 전국시대 이래로 국민들이 정치에 별 관심 없어요. 정부가 일로 가셔 하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면 절로 가고, 좀 약간 이 국민 정서가 개태짓기에 가까운 그런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당이 뭐 수십 년씩 해먹죠. 그렇다고 휴전선 이북의 북한 땅은 뭐 정상이냐? 그럴 리가. 예. 굶어 죽는 사람만 막 수백만 명이 넘어선 최악의 경제난입니다. 반세기 넘게 이어져 버린 그 공산 독재와 그 폐악질이 이루 말할 바니죠. 그 나라 자체가 거대한 감옥이고 정치범 수용소고 아우지 탄광입니다. 북한 인민들에게 있어 삶이란 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견뎌내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위쪽에 있는 중국이란 나라는 뭐 다르냐? 아니요. SNS에다 뭐 시진핑 뚱땡이 뭐 욕 한번 잘못 쓰면 공안이 문 뜯어요. 예? 월드스타 판빙빙 아시죠? 예? 그 인터폴 총재도 그 중국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그냥 실종돼불고, 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예? 판빙빙 씨 아시잖아요. 그 이쁜 배우 있잖아요. 그분이 하루아침에 실종됐는데 그 공안 지하실에서 판에 엎어놓고 빙빙 돌렸는지 뭐 알게 뭡니까? 그래서 판빙빙인가요? 그 외에도 뭐 언론인, 재벌, 관료 할 것 없이 만민평등하게 그냥 하루아침에 오간데 없이 증발해버리는 아스트라란 곳 되겠습니다. 어디가요? 중화인민공화국이요. 여러분 그 스마트 시티라는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거 좀 재밌는 겁니다. 현재 중국이 한 500개 도시에 스마트 시티라는 걸 구축해서 매우 첨단화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편리한 건 부가 서비스입니다. 원래 메인 용도는 감시 체제예요. 제가 예를 몇 개 들어드리자면 무단횡단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안면 인식을 싹 해서 그 사람 계좌에서 벌금이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그리고 공중 화장실에서 안면 인식을 쫙 해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평소에 휴지를 몇 장 쓰냐 요거를 계산한 뒤에 그만큼만 휴지가 딱 나온다고요. 이게 정말 무슨 SF 영화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홍콩 시위대들이 그 도시 곳곳에 있는 스마트 가로등이라는 걸 쳐부수는 장면 보셨겠지만은 진짜 지나다니는 시민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그런 스마트 가로등이 일상화된 현실입니다. 중국 인구가 한 14억, 15억쯤 되는데 중국에 설치된 CCTV가 30억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인구 한 명당 CCTV 2대라는 엄청난 이 빅브라더 체제가 구축된 곳이 바로 중국이며 그것이 바로 중국식 공산주의 체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러시아, 북한, 일본, 중국 뭐 어디 하나 뭐 만만한 나라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태어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도 지금 이 문재앙의 시대를 잠깐 견뎌내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주위를 둘러보건대 이 대한민국만한 데 없어요, 진짜. 그리고 보세요.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압제와 폭정에 대항해 싸울 수라도 있는 게 너무나 훌륭한 이 민주주의의 실천 아닙니까? 아직 우리나라를 포기하기는 일러요. 포기라는 말은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쓸 때나 쓰십시오.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포기할 때가 아니라 싸울 때인 것 같습니다. 원래 구경 중에 제1위 싸움 구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조국과 윤석열 검찰이 열심히 맞짱을 뜨면서 이 좌파 정권의 혼을 빼놓고 있는 동안 우리 애국 우파들은 뭘 해야 되겠어요? 장차 대전쟁에 나설 내부 결속과 단속의 문제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한국당 비판한다고 뭐 내부 총질 우파 분열이다, 아니면 뭐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박근혜 파리 하지 마라, 우파 분열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한국당원이면 한국당을 위해서, 내가 공화당원이면 공화당을 위해서 각자 내가 선 곳에서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빠른 기차 있잖아요. 그 패스트 트랙. 예. 거기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그 승객이 타고 지금 역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성사된다 그래서 아이고 내 총선 망해버렸네 라고 땅을 치시지 마세요. 그러면요 지역구랑 정당 지지 나눠서 투표하시면 돼요. 예? 원래 시스템이란 건 가치 중립이라니까. 식칼이 예? 요리사 손에 있나 강도 손에 있나 그 차이점이죠. 어떻게든 이 제도라는 건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면 될 일입니다. 보세요. 더불당, 정의당, 평화당, 바미당이 짜게져 있대서 우리가 그걸 보고 와 좌파들이 분열했어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애국 우파의 이념이란 건 어느 특정 정당의 전매 특허가 아닙니다. 요컨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좌파 정권에 대항해서 국민 주권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게 바로 애국 우파입니다. 뭐 자유한국당이 됐든 우리공화당이 됐든 정당을 막론하고 그 애국 우파의 총의석이 국회 과반수를 넘는다면 그것이 곧 우파의 총선 승리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국영 중에 제1이 싸움국이라고. 천만 뜻밖에도 저 조국을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개통도 약했을 때가 있고 병신 자식이 효도한다고 저 윤석열 검찰에서 덜미를 그냥 잡아주는 바람에 천금 같은 숨 돌릴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이럴 때 정말 나가서 머리 밀 생각 하지 마시고, 안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 머리 한번 밀면 언제 또 나실지도 모르는데 우파 각 당에서는 소속은 다르지만 지향하는 그 방향만은 같게 하셔서 아무쪼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좋은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9월도 거의 다 지났어요. 내년 총선까지 이제 반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나라를 둘러싼 네 나라 말씀드렸죠. 자, 우리 국민들이 러시아처럼 방사능 홍차를 원샷하게 될지, 저기 짱깨들처럼 화장실 가서까지 안면 이식을 당하게 될지, 아니면 저기 북괴처럼 수백만 명씩 굶어 죽고 수용소에서 그냥 학살을 당할지, 이도저도 아니면 일본처럼 그냥 순도 100% 요크샵 개돼지가 될지는 그 남은 반년이 좌우할 것입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재미있게 하셨지만 사실 그 안에는 뼈가 되는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중에서 보면은 그 이제까지 얘기하시지 않던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네 개 나라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일본, 미국, 북한 예. 다섯 개 중에서 중국 공산 체제에 대해서 그 말씀하셨는데, 예. 여기 사실은 우리가 그 사이에 박근혜 정권 때도 네. 중국하고 하해 무드를 좀 취해봤지만 네. 이게 또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국하고 문제가 사실은 미묘한 문제거든요. 예. 근데 요즘 친중 반중 뭐 이렇게 좀 서로 나눠지고 이런데, 맞습니다. 우리 장 의원님께서는 지금 중국하고 지금 그 우리하고 앞으로의 어떤 친중 반중에 있어 어떤 관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단순히 친중 반중이라는 걸 떠나서 미리 한번 여러분들께 네. 깔겠습니다. 예. 같은 공산 정권이라도 이게 서로의 버전이 달라요. 하지만 버전이 다르지만 뭐다? 빨갱이요, 빨갱이. 근데 여러분, 대개 요 북괴 공산 정권은 말할 필요 없이 악랄한 독재 살인 정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중국은 그래도 좀 말이 통하지 않나? 그래도 중국 공산 체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래 생각들 하시는데 저는 전혀 아니올시답니다. 중국식 공산 체제,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에게는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우파 국민으로서 어떤 이제 견지를 해야 되나 간단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네. 북한 공산 체제가 약간 아날로그로 정말 국민들 쥐어 짜고 죽이고 패고 매달고 이러면서 이루어 나가는 공산 체제라면, 네. 중국식 공산 체제는 정말 국민 하나하나를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고 어디든 도망을 갈 수 없게 만드는 또 이런 체제입니다. 제가 그 국공내전사를 좀 재밌게 봤는데
이제 1949년에 이제 장개석 정권이 대만으로 쫓겨가고 중국이 공산화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자마자 실시했던 감시 체제가 뭐였냐면 오중 감시 체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 공안 그리고 중국 정보 특무기관, 공산당 조직, 인민반, 주변 이웃들을 통한 오중 감시 체제가 있어서 누구든지 정말 그 마을에서조차 도망갈 수가 없이 꼼짝없이 매이게 되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70년이 지나서 과연 그것이 좀 스무스해지고 허해졌냐? 그게 아니라 스마트 시티라는 이름의 최첨단 빅브라더로 그냥 변신해버린 것 뿐인 겁니다. 저는 이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거나 도입하려던 정치인 혹은 지도자는 결국은 편리함을 빙자해서 중국식 공산체제를 들여오는 앞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말 애국 우파라면 반드시 반중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뭐 우리가 92년도 중국하고 첫 수교가 재수교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중국하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뭐 정치적인 문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 접근 자체가 서로 뭐 각자 예. 도생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사이에 중국한테 굉장히 당한 게 뭐냐면 사드 배치 때 맞습니다. 그때 중국의 실체가 이렇구나 많은 국민들은 아마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더 구체적으로 스마트 시티까지 해서 중국의 정치 체제를 우리가 접목시킨다 이런 어떤 이게 완전한 친중 노선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정치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이 그런 정치인과 정치 노선이 있습니까? 제가 예를 좀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이건 조금 민감한 말 수도 있지만은 예. 그래도 국민으로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른바 이제 우파 지정에서도 너 친중, 너 반중 이러면서 서로 막 간별사 노릇하면서 찍고 뜯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흔히 좀 민감한 얘기입니다. 근데 말씀드릴게요. 공화당 조원진 대표를 친중이라며 비난하는 분들이 우파 국민들 중에는 적지 않으십니다. 예.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중국에서 사업 좀 했다고 친중이면 점심 메뉴를 짜장면 먹어도 친중이고 짬뽕에 빼가를 먹어도 친중입니다. 예? 조원진 대표는 2016년 8월 사드 배치 이후 중국과의 어떠한 연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는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과의 거의 중국 그 체제와의 절연을 거의 인증한 곳이고 그렇죠.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어서 그 조원진이라는 사람의 행보를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너 애국당 공화당 당원이냐고 이렇게 욕하시겠지만 제가 직접 태극기 집회를 나가서 조원진 대표 연설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친중일 수가 없어요. 제가 시진핑이더라도 그 전설을 들으면 정말 관우로 빙의해서 청룡도 들고 쫓아오겠더라고요. 중국을 쳤다고 해서 친중이면 믿어줄 것 같습니다. 진짜 친중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중국하고 사업했다고 친중이 아니고 뭐 중국하고 뭔가 무역 거래를 했다고 친중이 아니고 뭐 경제 교류를 했다고 친중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중국식 공산 체제의 정수를 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는 세력과 그 하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세력이 있었어? 라고 반문하시겠죠? 우리나라에는 일종의 싱크탱크 조직을 표방하는 여시제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접속하실 수 있으세요. 중앙일보와 JTBC 회장 홍석현이라는 분을 필두로 해서 이념적 색채 없이 순수 학술 연구기관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시제 홈페이지만 봐도 엄청난 친중 성향을 띠고 있어요.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바로 감이 오세요. 그리고 여시제, 생각하게 만드는 집이란 뜻인데 이 이름 자체도 중국 시진핑이 즐겨 쓰던 유교 경전 역경의 한 구절에서 따왔다고 하니 알만합니다. 이 여시제에서는 신문명 도시라는 이름으로 바로 스마트 시티를 이상적인 도시화의 목표로 삼고 있죠. 즉 중국식 공산체제를 그들의 롤모델로 최종적인 국가의 롤모델로 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여시제와 함께 했던 그리고 여시제 포럼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기 행사에 참석하는 그들의 앞잡이들은 좌와 우를 가리지 않고 고루 포함되어 있고 제가 몇 명 예로 들어드리자면 김부겸, 안희정, 유승민 그리고 김무성, 나경원 등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도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들 탄핵 찬성파들이었고 단 한 명도 이 여시제와 관련된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별로 음모론 같은 얘기라고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여시제와 관련된 정치인 그리고 스마트시티, 탄핵 찬성파 이 세 가지 부류에 속하시는 분들은 그 근원이 결국은 친중 공산체제의 앞잡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 뭐 상당히 좋은 정보, 일반 국민들이 예. 좀 모르는 정보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그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저희가 하나 좀 우리 시청자들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 그 장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그 중국, 그 다음에 북한, 이건 공산 체제 얘기하는 것이지 중국 국민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북한의 어떤 국민들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국가 체제하고 교류 문제는 사실은 또 별도라는 거 국민들께서도 좀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가 그 사이에 다른 나라하고 외교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서로 교류가 가능한 부분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홍명학 TV 캠페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이 정권의 보수우파 유튜브 탄압 정책에 맞서서 시청자의 알권과 시청권 확보를 위해서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과 홍명학 TV는 투쟁할 것을 캠페인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더 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